채널 개설 후 빠르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 영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믿음에 보답하는 영상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은 배트맨 최대 구매 가능 금액인 32,000원을 넘어서는 64,000원 수준의 초안으로 만들어냈으며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과 변형으로 1등을 찍어내시기를 기원하며 초안 프리뷰로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마요르카와 베티스의 만남입니다. 나란히 연패에 빠져있는 두 팀 간의 경기에서 마요르카는 6위에 안착하고 있으나 득실이 상위권의 유일한 마이너스로 기록된 팀입니다. 이번 경기도 최근 떨어진 득점력의 홈이지만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고 골키퍼가 바뀐 베티스의 골문이 걱정이지만 감독 상성과 이스코를 믿고 원정길에 나서는 베티스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마요르카의 기존에 좋았던 수비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코파와 슈퍼컵 그리고 리그까지 모두 대량 실점 무득점 패배를 당하며 공수가 모두 흔들린 마요르카이고 이번 상대인 베티스에게도 홈에서 2013년 이후 맞대결 1무4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마요르카가 홈에서 경기를 펼치고 압박을 가하는 수준 자체는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이스코가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베티스의 공격이 더 창의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티스의 이번 시즌 원정 승리는 10경기 단 2승밖에 없다 보니 서로 연패에 빠진 지금의 경기는 선제골 기세 싸움입니다. 실제 마요르카의 아라사테 감독과 베티스의 펠레그리니 감독 간의 만남은 양팀 감독 커리어에서 3승 7패로 펠레그리니 감독이 우세한 와중 무승부가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누군가는 4연패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승패로의 복수 선택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제2경기는 본머스와 노팅엄의 만남입니다. 최근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본머스는 10경기 무패 기록을 무려 뉴캐슬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이어가는 데 성공했고 노팅엄에게 지난 10년간 홈에서 5승 3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기에 더욱 자신감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팅엄은 누누 감독의 전술 속에 20년 만에 UEFA 챔스 티켓을 노리는 돌풍의 클럽이고 이번 경기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무패 스택을 올려가는 두 팀 간의 만남으로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주도권은 본머스가 가져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스트라이커의 두 옵션인 위날과 에바니우송이 이탈했지만 현재 본머스는 세멘요와 크리스티 그리고 쿡이라는 훌륭한 미드필더 동력을 살려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홈에서 더 좋아지는 수비는 이번 경기도 팽행한 접전을 예고하는 와중 누노가 역습을 컨셉으로 다시 잡고 나온다면 점유율 싸움에서는 본머스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노팅엄은 이러한 의도적 함정을 판다는 것입니다. 워낙 측면 속도가 빠른 오도이와 엘랑가를 살려 잘 치고 들어가고 있고 미드필더 경쟁도 밀리지 않다 보니 본머스의 실수는 곧 노팅엄의 역습으로 골문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전술이 PL 최고의 클럽들에게도 먹혔다 보니 본머스도 여지없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안전하게 무패로 접근을 노려보게 됩니다. 제3경기는 브라이턴과 에버턴의 만남입니다. 브라이턴은 맨유 원정을 대승으로 마무리하며 최근 연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홈에서 최근 아쉽게도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브라이턴은 이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데 돌아온 페드로와 웰백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버턴은 모예스 감독의 복귀 이후 첫 승점 3점을 토트넘에게 얻었습니다. 원정 21경기 단 1승을 입스위치에게 거둔 것이 전부인 원정바보 에버턴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는 모예스 감독의 진가가 과연 원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지를 맞춰야 합니다. 압박 자체가 잘 먹히고 라인이 다이치 때의 에버턴보다 높게 형성되어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구는 브라이턴이 좋아합니다. 브라이턴은 중앙에서 압박을 했을 때 이를 탈압박하고 치고 들어가는 것에 익숙하고 오히려 상대 미드필더 움직임을 많아지게 하는 점유 싸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런 식으로 에버턴의 라인을 올려준다면 센터백들 공간이 넓어지는 에버턴의 수비에 페드로가 공간을 찾을 수 있고 웰백까지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힘은 강하게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에버턴에게는 아쉽지만 원정 21경기 1승의 처참한 리그 성적은 이번 경기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브라이턴의 승리를 예상하며 승의 구매를 가져가게 됩니다. 제4경기는 사우샘프턴과 뉴캐슬의 만남입니다. 사우샘프턴은 리그 22라운드를 치르며 단 1승으로 최악의 시즌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캐슬에게도 상대 전적 최근 1승 3무 9패로 열세인 와중 홈경기인데 이번 시즌 뉴캐슬의 행보가 직전 본머스에게 끊어지며 상승세의 정체가 생겼지만 전력의 차이를 본다면 너무나도 큰 산을 만난 것과 같은 사우샘프턴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쉽게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승무패 회차에는 굉장히 이변이 생길 수 있는 경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경기만큼은 사고가 나서는 안 됩니다. 사우샘프턴의 어수선한 경기력은 뉴캐슬의 압도적인 미드필더 라인과 마무리 능력을 가진 이삭이 뚫어줘야 할 것이며, 지난 홈에서 본머스전의 패배는 분명히 아쉽지만 그럼에도 22개의 라운드를 보내며 얻은 승점 6점은 1903년 볼튼이 승점 3점으로 도착한 성적 다음으로 낮은 성적이며, 해당 122년 동안 사우샘프턴은 22번의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결국 뉴캐슬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여지고, 어쩌면 승부식 구매에서 핸디패까지 노려봐야 하는 경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기에 과감히 패로 접근을 노려봅니다. 제5경기는 AT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의 만남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챔스에서 알바레즈의 맹활약으로 극장골과 함께 서로 퇴장을 주고받는 와중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내용에서 부족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AT는 홈에서도 연승행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비아레알도 마요르카를 20분부터 8분 만에 4골을 우겨넣어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다지만 AT 원정은 일정상 2점도 떨어지는 이번 라운드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챔스를 뛴 AT 마드리드가 과연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비아레알과 하루밖에 휴식일 차이가 나지 않으며 AT는 홈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레버쿠젠에게 초반부터 힘든 여건 속에 밀리는 경기를 했으나 결국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연승 흐름이 끊어지는 했어도 AT 마드리드는 지난 10개월 동안 리그 연패를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리그 5승을 챙기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해당 승리가 마요르카를 제외하고 모두 10위권 이하의 하위 클럽을 상대로 한 승리였고, AT 원정에서 그 힘을 보이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이변 없이 AT의 홈 8연승을 예상하며 승의 구매를 가져갑니다. 제6경기는 맨시티와 첼시의 만남입니다. 맨시티는 오프사이드 판정이 아니었다면 더 민망한 패배를 당했을 만큼 후반 완전히 밀리며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PSG 원정이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아 더욱 피곤했을 텐데, 원정에서 최근 2무 1패의 첼시가 홈과는 너무 차이나는 원정 득점을 이겨내고 피곤한 맨시티를 잡을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비록 휴식일 차이가 이틀 정도 차이가 나고 이미 지난 8월 홈에서 맨시티에게 2대0을 당한 첼시이지만, 지금의 맨시티라면 첼시가 잡아볼 만합니다. 맨시티는 파리까지 가는 원정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말았고, 해당 경기가 폭우 속에서 치러지는 경기였다 보니 겨울비를 맞은 선수들의 컨디션은 더욱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수비 문제도 시즌 초보다 후반으로 와서 더욱 돋보이고 있는 맨시티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 첼시는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한 기세를 잡고 더 강하게 압박한다면 득점을 노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맨시티 원정은 2021년 5월 챔스와 리그까지 2연승을 거두고 1무 5패를 거두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기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 이번 경기는 무패로 접근을 한번 노려보게 됩니다. 제7경기는 세비야와 에스파뇰의 만남입니다. 세비야는 홈에서 최근 8경기 5승 2무 1패로 상승세를 이어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즌 초보다는 개선된 모습이나 부족한 득점이 매번 승리할 때마다 외줄타기를 보는 듯한데, 에스파뇰이 원정에서 발렌시아와 함께 승리가 없는 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최근 무승부를 뿌려대는 에스파뇰의 경기가 오늘도 세비야에게까지 보여질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는 홈에서의 세비야가 제대로 된 한 방을 넣고 어떻게 지킬 수 있냐를 따져봐야 하는 경기입니다. 확실히 세비야는 이번 시즌 홈에서 5승을 거두며 승점을 쌓고 있지만, 해당 경기에서 2골차 이상의 승리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4경기가 1대0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에스파뇰도 득점력이 부족하다 보니 원정 0승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세비야의 실수는 이번 경기는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비야는 최근 코파 포함 8경기 중 클린시트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에스파뇰의 원정 6연패의 성적은 당연 세비야의 우세를 예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가 크다 보니 현재 영상 제작 시점 승의 구매율이 81%를 넘어서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홈 10경기 9득점의 세비야의 공격력도 엔네시리 톱 시절의 전성기 득점력이 아니다 보니 루케바키오에 의존하면서 B클럽 자원들을 끌어쓰는 지금은 불안감이 큽니다. 따라서 이변을 노리며 승무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제8경기는 라요와 지로나의 만남입니다. 라요는 홈 9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그래도 홈에서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기에 이번 경기도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6위 진입 가능성까지 열릴 수도 있는 이번 경기의 승점 3점은 지로나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게 할 텐데, 지로나는 이탈리아 원저에서 또 무득점 패배로 챔스에서 굴욕을 당하고 리그로 돌아옵니다. 풀리지 않는 공격이 리그에서는 그래도 클린시트 패배는 피하는 모습으로 저항하고 있다 보니 순위 경쟁을 하는 이번 경기도 챔스로 필요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최근 리그 6경기 2승 3무 무패의 라요가 홈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노리는 경기입니다.
확실히 홈에서 라이온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득점이 귀하다 보니 이번 경기 승리를 할 수 있을지는 수비에 달린 것 같습니다. 지로나는 최근 원정 리그 6경기 중 5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나름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해당 경기에서 2승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절대 미드필더 전력 자체가 약해지지는 않은 지로나이고 결국 공격 자원을 놔준 것이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 다른 행보를 만들었다고 봐야 하는데 이번 경기 결과는 1대0과 1대1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징계로 빠졌던 시스도 돌아와 미드필더 라인을 채울 테고 지로나는 이탈리아 원정까지 다녀온 와중 좋지 못한 분위기이기에 승리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7라운드 지로나 홈에서의 맞대결은 지로나의 반코트 경기에 유효 슈팅 없는 0대0이 나왔다 보니 이번 경기는 1대1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라요의 상위권 도약 동기부여는 홈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만큼 승무 복수 구매를 노려봅니다. 제9경기는 크리스털 팰리스와 브렌트퍼드의 만남입니다. 1월에만 벌써 세 번째 런던 더비를 치르는 팰리스는 기분 좋은 3연승을 모두 클린시트로 기록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워낙 셀러스트 스타디움에서 브렌트퍼드의 강한 모습으로 최근 3승 3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제의 활약은 더욱이 팰리스의 기세를 올립니다. 브렌트퍼드는 마지막 런던 더비 승리가 홈에서 팰리스를 상대로 한 승리였는데 이후 런던 더비 1무4패로 약한 모습입니다. 사우샘프턴을 잡고 원정 첫 승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걱정이 큰 브렌트퍼드입니다. 이 경기는 팰리스의 1월 세 번째 런던 더비로 최근 기세는 더욱 팰리스에게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확실히 탄탄해졌습니다.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카마다 선발을 꺼내어 저를 당황하게 했지만 결국 마테타와 에제의 활약은 이런 걱정도 떨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믿었던 사례의 부진이 너무 아쉬웠으나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조직력은 확실히 좋았고 이번 경기에서도 측면 자체가 느린 브렌트퍼드는 팰리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뒷공간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위사와 은베우모의 존재감은 아무리 원정이라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이번 시즌 원정 브렌트퍼드는 너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 셀러스트 원정에서 6경기 3무 3패를 기록 중인 최근 성적도 승리를 노리기에는 부족할 것이라 느끼게 만듭니다. 에제의 활약이라면 충분히 4연승에 도달할 팰리스라 생각되는 만큼 승의 구매를 노려봅니다. 제10경기는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만남입니다. 토트넘은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은 아직 새벽에 유로파 원정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호펜하임과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추가적인 부상이 없다면 아마 해당 경기 나오지 못하는 스펜스와 킨스키 등 제외 선수들이 이번 경기 출장을 노릴 테고 베테랑들의 체력은 많은 시간을 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상병동의 체력 부담에 토트넘과 원정 5연패에 리그 7연패에 빠진 반니스텔로이 감독의 레스터의 경기는 정말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 경기는 독일 원정을 다녀오는 토트넘의 또 다른 경기입니다. 지난 레인저스 원정을 다녀와서는 사우샘프턴을 원정에서 학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상대는 사우샘프턴입니다. 이전 튀르기의 원정을 다녀와서는 홈에서 입스위치에게 1대2 패배를 당하기도 했던 토트넘인데 레스터라고 이 경기를 노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수비에서 판더벤과 로메로가 이탈해 있고 미드필더도 비소우마와 베탄쿠르가 없습니다. 풀백 우도기의 측면 존슨 그리고 스트라이크 솔랑키까지 다 빠진 스쿼드로 과연 이번 경기 홈이라고 좋은 성적을 발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당연 레스터의 최근 연패 행보를 본다면 토트넘은 이 경기를 잡고 반등해야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면 독식 가능성을 보고 역배당 구매를 하게 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큰 선택이지만 무패로 도전해보는 경기입니다. 제11경기는 소시에다드와 헤타페의 만남입니다. 이 경기도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은 아직 소시에다드가 라치오 원정을 남겨놨습니다. 추가 부상 소식이 없다면 그대로 예상할 텐데 홈에서는 최근 7경기 6승 1무로 잘해주고 있는 와중 직전 라요와의 경기 외 모두 무실점이었다 보니 헤타페와 한골 싸움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헤타페 또한 지난 리그 15경기 멀티 실점이 없다 보니 정말로 한골 싸움입니다. 이 경기는 헤타페가 한 골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헤타페는 이번 시즌 원정 단 2승만을 기록하고 있고 홈에서는 6개의 무승부로 버티는 모습이 나오지만 원정에서는 약합니다. 그나마 최근 리그 15경기를 치르며 멀티 실점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헤타페이다 보니 이번 경기도 소시에다드의 실점을 할 여지는 있으나 소시에다드 또한 이탈리아 원정의 피로도를 느끼게 되고 헤타페의 수비에 고전한다면 1대0의 상황이 이어지다 점수를 지키는 방향으로 후반을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정 단 5득점의 헤타페 공격은 답답함의 끝을 보게 만들 수 있고 헤타페에게는 안타깝지만 소시에다드는 지난 10월 28일 오사수나에게 0대2 패배당한 이후 7경기 무패 기간 동안 직전 라요와 코파 경기를 제외하고 6경기를 모두 클린시트로 끝냈습니다. 유로파 일정도 거뜬했던 소시에다드인 만큼
이번 경기도 1대0 승리를 고려하며 승부식은 당연히 언더 구매를 생각하며 승무패는 승의 단일 구매를 가져갑니다. 제12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웨스트햄의 만남입니다. 빌라는 모나코 원정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신고의 한 방을 허용하고 이후 82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졌습니다. 챔스 프랑스 원정 이후 홈 경기이지만 홈에서는 아스널에게 1패가 유일한 리그 패배인 빌라이기에 이번 경기도 웨스트햄을 잡고자 할 것입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경기 변형 3백을 들고 나와 수비를 단단하게 하자고 마음먹고 준비했으나 PK까지 허용하며 2대0의 패배를 홈에서 팰리스에게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어쩌면 수비가 먼저인 웨스트햄이 또다시 백스리를 가지고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는 변수가 있습니다. 빌라는 적어도 이번 시즌 리그 경기는 홈에서 아스널에게 당한 1패가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도 더욱 웨스트햄을 상대로 기세를 가져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빌라는 이미 프랑스 원정을 챔스로 인해 다녀왔고 해당 경기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당장 직전 모나코전 경기력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상대가 강했던 것도 있으나 빌라는 이번 시즌 챔스 일정을 소화하고 난 이후 치렀던 리그 6경기에서 1승 2무 3패로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나마 모든 패배가 정이었고 홈에서는 1승 2무를 기록했는데 이번 경기도 그 무승부에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번 시즌 1라운드 맞대결도 그렇고 FA컵 또한 빌라가 2대1로 더블을 기록했으나 UEFA 대회 일정 소화 유무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변수를 주게 될 이번 회차인 만큼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기에 웨스트햄이 승리를 노리기에는 클린시트 가능성도 낮고 부족하다 보니 무승부로 도전해봅니다. 제13경기는 빌바오와 레가네스의 만남입니다. 베식타스 원정에서 진짜 창피한 패배를 당한 빌바오입니다. 유로파 원정 3경기 무패의 기세도 무색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리그는 최근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며 홈에서도 단 1패만으로 리그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원정 무승부 제주 장인인 레가네스를 상대로 빌바오의 홈 공세가 뚫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에서 무승부만 무려 6회나 만들어낸 레가네스가 또다시 빌바오의 앞길을 막을지가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빌바오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베식타스 원정은 비참한 경기력을 보이기는 했으나 윌리엄스 형제를 모두 선발로 쓰게 된다면 현재 산셋이 부상으로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빌바오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최근 코파와 슈퍼컵 그리고 유로파의 패배로 다른 대회에서의 빌바오는 부진했으나 적어도 리그는 11경기 무패 행진의 홈에서도 이번 시즌 단 1패밖에 없는 빌바오입니다. 레가네스도 원정에서 6번의 무승부를 거두며 상대했던 팀들 중 가장 상위팀이 9위 라요였고 챔스권을 노리는 빌바오는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얻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으로 노려봅니다. 제14경기는 풀럼과 맨유의 만남입니다. 풀럼은 홈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리와 거리가 조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맨유에게 홈에서 무려 리그 7연패를 당하고 있는 풀럼의 성적은 이번 경기도 걱정을 끼칩니다. 하지만 맨유는 레인저스와 홈에서 유로파 일정을 영상을 만드는 지금 아직 남겨두고 있고 이 경기로 인한 변수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맨유 수비는 너무 헐겁습니다. 역배당을 받은 맨유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맨유가 체력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원정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풀럼은 이번 시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비록 풀럼이 최근 맨유에게 홈에서만 7연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지만 이번 시즌 풀럼은 미드필더 라인만 보더라도 절대 맨유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로우의 조율 능력은 페르난데스와 다를 바 없이 뛰어나고 디알로가 있는 맨유이지만 풀럼은 윌슨과 이워비가 버팁니다. 특히 풀백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이번 경기는 맨유의 수비가 또 사고를 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기인 만큼 당연히 풀럼이 정배당이 책정된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로빈슨의 존재는 디알로 통제에 특화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과감하게 풀럼의 우세를 예상하며 승의 구매를 노려봅니다. 이렇게 전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지가 한개 넘어서며 동일하게는 구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초안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 만큼 항상 독식 1등 당첨을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